헬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 인생 첫 번째 독일어 기초문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문장의 어순 및 구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독일어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아무래도 익숙한 외국어,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외국어, 영어가 있죠. 근데 이 영어랑 독일어가 정말 비슷한 듯 하면서 정말 다르거든요.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게 지금 오늘 다루게 될 어순입니다. 문장의 어순과 구조가 영어랑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독일어는 평서문을 기준으로 문장 구성 성분들 중에, 그러니까 단어의 개수가 아니라 구성 성분들이 있잖아요. 주어, 동사, 전치사구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구성 성분들 중에 두 번째 자리에 동사가 위치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영어랑 똑같죠. 영어 문장 딱 떠올려 보시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항상 동사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비슷해요. 그런데 독일어가 영어와 완전히 다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독일어 동사는 구성 성분들 두 번째 자리에 딱 픽스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머지 문장 성분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요. 영어에서는 I go to school 하잖아요. I, 주어, go, 동사, to school, 전치사구, 학교로. 그런데 오늘 내가 학교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오늘, today, 오늘 I go to school 하시죠. 자, 그러면 그 문장은 today, 찍었지만 today, I go 세 번째 오게 되죠. 동사가. 이거는 독일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어에서는 today가 먼저 나오면 go, I to school 이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 자리에 무엇이든 상관이 없어요. 시간부사건, 주어건, 전치사구건 아무거나 와도 돼요. 맨 첫 번째 자리는. 두 번째 자리는 반드시 동사. 주어는 심지어 동사 다음으로 밀리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런데 이 문장에서 그러면 동사만 두 번째 자리에 있으면 나머지는 막 퍼즐 섞듯이 섞어도 되느냐? 그렇게 그 규칙이 없지는 않고요. 만약에 문장에서 인칭 대명사가 많이 나온다. 그럴 경우 인칭 대명사는 등장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 등장하는 순서는요. 1, 4, 3격이거든요. 1격은 주어, 그리고 4격은 목적어, 그리고 3격은 누구누구에게 간접 목적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1, 4, 3격으로 인칭 대명사가 등장을 하게 되는구나. 독일어 문장에서는 맨 앞자리는 아무거나 와도 되지만 두 번째 자리는 동사가 반드시 와야 되는구나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평서문 한번 볼게요. 평서문에 제가 그냥 쉽게 하자면 주어, 동사 이렇게 써놓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독일어는 주어를 꼭 맨 앞에 써야 되는 어떤 강제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거 나온 다음에 동사 그리고 나머지 성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음 문장들은 모든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문장 맨 앞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먼저 언급하면 됩니다. 다만 동사의 위치만 잘 지키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준다 너에게 그 책을, 나는 너에게 그 책을 준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나는 준다 gebe 너에게 dir 그 책을 das Buch 라고 문장이 구성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뭔가 마음이 급해요. 내가 이 책을 누구한테 줄 거냐면 너에게 줄 거야. 너에게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면 너에게가 먼저 나와도 돼요. dir.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동사, gebe. 그래서 dir gebe ich das Buch. 가능합니다. dier를 먼저 쓴 이유는 너에게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그 책을, 딴 것도 아니고 그 책을 너에게 줄 거야. 그 책을 das Buch 먼저 나와도 돼요. 그 다음에 gebe ich dir. 요 순서로 진행이 되면 되고 이 문장 보시면 das Buch 먼저 나온 다음에 gebe 동사 나온 다음에 남은 문장 성분이 ich와 dir예요. ich는 1격, dir는 3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ich, dir 순서대로만 등장을 해야 됩니다. 자, 의문문 볼까요? 의문문은 영어에서 do나 does 같은 거 있죠. 의문문을 만드는 조동사들 있잖아요. 독일어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동사가 맨 앞에 오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문장에서는 이제 주어가 인칭 대명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의문문을 쉽게 동사 주어 순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어가 일반 명사일 수 있어요. 주어가 예를 들어서 ich가 아니라 rosa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 명사 고유 명사죠. 그럴 때는 다른 격의 인칭 대명사가 등장할 경우에는 동사 인칭 대명사 주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문법이긴 해요. 어쨌거나 지금 우리는 포커스를 둬야 되는 게 의문문에서는 동사가 맨 앞에 나온다.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너가 나에게 그 책을 주냐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 gibst가 주다라는 계변 동사의 변화 형태예요. 그래서 gibst du, 너는 나에게 주냐? mir das Buch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자, 근데 이 두 번째 문장이 제가 아까 설명했던 그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주어가 이 문장에서는 그 집이에요. 그 집. 그런데 das Haus라고 일반 명사로 왔죠. 그리고 이 문장에서 인칭 대명사는 너에게라는 dear거든요. 너에게, dear. 이 인칭 대명사는 성질이 있어요. 동사 가장 가까이에 위치해야만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사 주어로 외우면 좀 틀리는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동사 다음에 가장 동사의 근처에 있어야 되는 성분이 온 다음에 문장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에게라는 인칭 대명사가 동사 바로 옆에 위치해서 gefällt dir, 마음에 드니 너에게, 주어 das Haus, 뒤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는요. 의문문에서는 동사가 맨 앞에 나오는데 인칭 대명사는 동사 가까이에 위치해야 되는 성질이 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문장에서요. 의문사가 또 존재하죠.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요. 의문사를 맨 앞에 두고 동사 나머지 문장 성분을 써주시면 됩니다. 직접 의문문일 때는 이제 의문사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간접 의문문도 있을 수 있죠. 간접 의문문은 뭐뭐입니까가 아니라 뭐뭐인지가 되잖아요. 뭐뭐인지 이럴 때는 동사를 맨 뒤로 보내면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이제 의문문이 있는 의문문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의문사를 한번 확인을 해야겠죠. 의문사를 한번 볼게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 원칙 한번 보면 누가는 where입니다. where. 영어로 치면 who죠. 그런데 이게 누가도 있고 누구의도 있고 누구에게도 있고 누구를도 있어요. 그 형태 where, wessen, wem, when이 되고요. 언제는 wann, 어디서 wo, 무엇은 was, 그리고 어떻게는 wie, 그리고 왜는 warum입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왜라는 표현이 두 개 더 있어요. wieso, weshalb도 있습니다. 근데 일상적으로는 warum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 이 육하 원칙에서 where, wann, wo, was, wie, warum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문 한번 볼까요? 왜 너는 안 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warum kommst du nicht?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nicht가 안, 그러니까 부정하는 건데 이게 영어에서는 do나 does가 있기 때문에 don't, doesn't가 가능한데 독일어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nicht를 문장 마지막에 써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누구를 너는 사랑하니? 누구를은 when이에요. 그래서 when liebst du so?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so는 그렇게나 라는 뜻이니까요. 자, 그리고 어순에서요.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의 어순을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접속사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등위 접속사 같은 경우는 문장에서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걸로 봐요. 그래서 등위 접속사가 나왔을 땐 0자리, 그리고 다른 문장 성분 나오고 두 번째 자리에 동사가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und, 이게 등위 접속사거든요. 그래서 und Ich mag Fleisch. mag이 동사고 문장에서 두 번째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사적 접속사 같은 경우는 이 접속사 자체가 부사인 거예요. 그래서 한 자리를 차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사적 접속사가 나오면 그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trotzdem esse ich kein Fleisch. kein Fleisch는 no meat예요. 고기를 안 먹는다는 뜻이거든요. trotzdem,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부사가 나왔기 때문에 동사 주어 순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속 접속사가 있는데요. 종속 접속사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은 영어의 대절에 해당하는 das만 살펴볼 건데요. 이 종속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을 우리가 종속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종속절은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성분은 아니에요. 추가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절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이 문장은 주절이 아니에요. 부수적인 아이예요 라는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동사를 맨 뒤로 보내놔요. 이거는 주절이 아닙니다 라는 신호예요. 그래서 여기 예문에서 das라고 나오죠. 이 das가 영어의 that이에요. that. 그래서 dass du Vegetarier bist. 원래는 너는 채식주의자다 라고 하려면 du bist Vegetarier거든요. 근데 이 bist 동사를 맨 뒤로 보냄으로써 이 das 문장이 주절이 아님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
내가 채식주의자라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빠르게 문장의 구조와 그 어순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전체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반드시 끝까지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건 독일어 문장에서는 동사의 위치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동사 근처에는 인칭 대명사가 제일 먼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인칭 대명사의 등장 순서는 1격, 4격, 3격이 된다. 여기까지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독일어 기초문법에 대해서 훑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앞으로도 독일어 문법 열심히 공부하시길 제가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공부를 응원합니다. Vielen Dank. Tschüss.